오늘 프린트물 좀 받았죠. 문제도 받고 국토 용도 지역 현황 프린트도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원래가 전국 전부 다인데 이 용도 지역 현황 전국 다인데 그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참고로 제가 이렇게 해서 보면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해서 가져온 건데, 용도 지역이 우리나라 전부 다인데 서울, 부산, 광주, 제주도까지만 제가 넣어놓고 참고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를 보면 전체가 도시지역이죠.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도 없어요. 맞죠? 근데 저 제주도를 가면 도시지역은 22%밖에 안 되고 50% 이상이 관리지역이에요. 그리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고 그러죠? 우리나라 전 땅은 이 4개 용도지역으로 돌아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표시가 돼요. 공법관계는 얘네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지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관, 농자 이 4개 용도 지역은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요 뒷면을 보면 용도 지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죠? 경관지구 현황. 그래서 경관지구는 전국에 몇 프로냐, 지자체별로.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또 종류가 나눠지죠. 그래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한 바퀴를 돌으신 분들은 11월, 12월 달 또는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할 겁니다. 익숙하기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 방방,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 방제. 그죠? 보취, 개특, 보호지구, 취락지구. 취락지구니까 자연 취락도 있고 집단 취락.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는 제도 그대로. 개발지능지구 5개. 개발지능지구 보니까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그리고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기타 용도지구 해서 9개 용도지구.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공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서울시는 전체가 도시지역이었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하나도 없었죠. 근데 제주도는 고루고루 있었죠. 일단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놓으면 이따가 예서 나올 때 훨씬 편합니다. 국토의 용도 구분.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한번 보라고 넣어놨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중간중간 제가 풀어주면 거기 맞춰서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또 풀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 수업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진도에 또 문제 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준 것도 복습해서 다시 풀고, 다음 주에 주는 문제도 또 풀고, 그 다음 주에는 첫째 주, 둘째 주 또 풀고, 세 번째 수업한 거 풀고,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첫 번째 주고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3월달 모의고사부터 60점, 70점 나올 겁니다. 반드시. 근데 달락달락 그렇게 해서 문제지, 한 5주차 갔으면 1주차부터 준 거 있잖아요. 다시 탁 또 풀어보는 거예요. 시간 걸려도 책 펼쳐놓고. 그런 식으로 2달을 딱 하고 나면 뼈다구가 확 잡혀요. 그래서 공법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어려웠다라기보다는 교과서 영역을 벗어난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늘상 해서 정확하게 하라 하면 75% 정도는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냈거든요. 근데 그걸 놓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그래서 작년에는 1장 12개, 그 다음에 2장 6개, 1장 2장은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3장 도시적 미법하고 건축법이 초토화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1장, 2장에서 맞춰야 할 문제를 못 맞히니까 점수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1장, 2장은 1장에서는 한 문제 빼고 2장에서는 한 문제 빼고는 거의 다 풀 수 있는 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죠. 부동산 공법인데 과목 이름이지 법이 그거 있는 줄 알아요. 민법이라는 법은 있을까 없을까요?
민법이라는 과목이 월요일날 배우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이라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민법, 형법, 헌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그런데 공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과목 이름이에요. 민법은 1118개 조문을 가지고 별개의 개별법이 있고 정말 중요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법이고 양도 많고, 공법은 과목 이름이다. 40문제 2차 과목에. 그래서 공법은 1장, 국토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법이 6개로 되어 있어요. 혹시 1월 달부터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의 법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법마다 출제된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농지법 2개가 나옵니다. 농지법 2문제 나오는데 농지법 전설이 있는데 농지법은 2개가 나오거든요.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산속에 가서 매일 10시간씩 농지법만 공부해도 하나 틀립니다. 얘는. 그 다음에 소주 한 박스 먹고 가서 풀어도 하나 맞춥니다. 그러니까 얘는 복습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수업만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법 7문제 나오는데, 저 주택법 실무, 여러분 어저께 뉴스 많이 봤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안에서 분양받은 사람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하는 거 다 줄여서 최대 3년으로 줄이고, 입주 의무 거주 5년 이것도 없애고, 대출 규제도 풀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주택법령 다 바뀔 거예요, 또. 이제 바뀐다라고 나와서 이 주택법에서 우리 배우는 건데, 근본 뼈다구는 안 바뀌는데 좀 몇 가지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책을 펼쳐서 한번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미리 복습을. 안 할 거니까 걱정은 잘 안 되는데 미리 또 공부할까 싶어서. 여기 지금 3월 달 기준으로 필요 없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참 공법은 운명이에요, 운명.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투기과일지구도 해제 다 한다고 하고 경기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예측을 하냐면 지금 국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경기 너무 다운되고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올라가는 게 조금 자제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막 경기 살리려고 지금 각종 제도가 바뀌고 막 재정 투입 들어가잖아요. 요게 살아나는 게 내년쯤 되거든요. 올 하반기나 내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공부해서 자격증 연말에 따놓으면 경기 살아갈 때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25년 여기서 강의를 하고 보면, 부동산을 하는 거 보면, 경기는 이렇게 가요.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영원히 가는 건 없거든요.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완전 밑바닥이잖아요, 지금. 대출금리 6%, 7%, 8%, 이것은 IMF 사태 이래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98년도가 97년도 IMF 터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엄청난데, 그전에도 보통 예금 금리가 왜 옛날에는 1억 은행에 꼽아다 놓은 한 달에 100만 원 나오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거 없었는데 그 이후는 처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요 시기에 움츠려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고, 그리고 따서 경기가 살만할 때 부동산 실장 들어가든지 개업을 하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운이 좋은 세대다. 운이 정말 나쁜 세대는 재작년도에 합격한 사람들. 재작년도 합격한 사람들은 진짜 돈 벌어보지도 못하고 코피만 섰다가 다 부들부들 떨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건축법 7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얘가 무지 이상한 데서 몇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틀려도 아무 문제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살짝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만, 도시정비법 이번 시험도 어렵게 나왔는데 그 대신 6개, 개발법 6개, 이번 시험 얘가 쉽게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 번 시험에는 얘가 어렵게 나오고 얘가 쉽게 나와요. 돌아가면서 나오거든, 2장, 3장은 항상. 기출문제 분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도시정비법이 어렵다고, 얘가 재개발 재건축인데 어렵다고 얘 막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그 학원에서 할 역할이지만 도시정비법 여러 번 시험에는 얘가 쉽게 나옵니다. 얘가 어렵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험에는 얘가 쉬웠고 얘가 어려웠거든요. 이 두 개는 내 돌아가면서 나와요. 둘 다 어려운 적은 없습니다. 둘 다 어려운 적 없어요. 이 두 개가 사실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2장, 3장 12개가 나오고 1장에서 1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은 법 제목을 잘 보세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국토라고 돼 있죠.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라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 12개 나오는데 10개는 맞춰야 됩니다. 얘는 한두 개 빼고는 예상한 대로, 연습한 대로 나옵니다. 시험에서. 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2장, 3장은 부수된 조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조문 수도 많고 골병 들게 많으니까 작심을 하면 못 풀지만 1장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법제목 소개가 국토라는 단어 들어가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는 도시개발 사업 할 때만, 얘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만, 얘는 건물 지을 때만, 얘는 주택 지을 때만, 공급할 때, 얘는 농지에 대해서만. 따라서 5개 법은 개별 주제별로만 적용되지만 이 모든 걸 총괄하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얘는 무조건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제가 기출문제 매주차를 주면 딱 모아놓고 4주차 갔다. 그럼 1주차부터 또 풀어. 그럼 1주차는 8주를 가면 8번째 푸는 거잖아요. 8주차 수업 한 건 한 번 풀지만. 그러죠? 네. 계산이 되나요? 1주차 문제는 8번째 푸는 거잖아요. 2달 동안에. 2주차 문제는 7번째 푸는 거고. 그런 문제를 애정하는 건 다 외우거든요. 그런데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출문제 제가 출력해 주는 걸 벌써 나서 모의고사 낼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래봐 20% 안 넘습니다. 실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프린트 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면 법이 몇 개로 됐다고요? 6개. 33회 시험에 출제된 걸 제가 강의를 한 결과로 출제 경향이 이번 시험에는 완전 달라졌거든요.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잘 모르겠지만 그 단답식 문제가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프린트를 문제를 또 미리 주고 하냐면 공부 방법을 대가리 따서 뭐 외우고 그렇게 그거 시험장 가서 문제 응용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고 뭐 홍보 영상 올라가는 거 보면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제일 잘 외워지는 거 그런 것만 딱딱 끊어서 올려요. 그래서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 강의를 계속 듣지 두 시간 동안 미칩니다. 이렇게 보면 법을 또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만 딱 끊어서 제일 좋은 것만 딱 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단답식으로 문제 외워서 뭐 이렇게 푼다 그런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올해 시험에도 15,000명 정도 합격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종 합격이 26,000명. 왜 그랬을까? 내가 얘기 한번 했죠. 이번에 세 문제가 출제 오류, 전부 정답. 그래서 60점 커트라인대에 딱 걸린 사람이 0점 몇 점 이렇게 한 문제당 3,000명에서 3,500명 걸렸거든요. 그 세 문제니까 10,000명 가까이 더 추가 합격한 거예요. 추가 합격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들은 그거 모르지. 세 문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된지를. 엄청 잘난 체예요, 그런 사람들이. 간당간당하게 된 거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문제가 서술식으로 나오잖아요. 지난달도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1번에 옳은 거라고 돼 있죠. 옳은 걸. 보통의 국가고시 객관식은 틀린 거 고르시오, 아닌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게 70%, 75%예요. 근데 틀린 거 고르시오는 되게 쉽습니다. 올바른 거 고르시오라는 얘기는 지문 4개가 전부 다 틀린 걸 알아야 돼요. 다 틀린. 그래 답이 정확하게 내가 확신을 하거든요. 긴가민가하면 답을 못 찍는 게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옳은 거 고르시오. 그죠? 또 서술식. 명 짧은 사람이 이따 죽어버려요. 문제. 숙주식. 안 그래도 여러분 명 짧은데 또 옳은 거 고르시오. 자, 이게 1번부터 2번, 3번 다 옳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옳은 거 고르시오. 계속 서술식 문제잖아요. 지문. 그러죠? 그래서 문장 중심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해놔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제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은 고르시오. 또 옳은 것은이라고. 다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줄, 석 줄 이렇게. 또 옳은 거 고르시오. 이렇게. 또 옳은 거. 그 다음에 이건 틀린 거. 어쨌든 가끔 틀린 것. 완전 시세, 옛날에는 틀린 게는 가끔 옳은 것. 그랬는데 옳은 것. 옳은 거 고르시오 하는 문제는 민법이든 공법이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고 정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계속 지문은 두 줄, 석 줄. 그러죠? 서술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제가 왜,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 7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고 변경, 폐지할 때 똑같다, 동그라미 지정권자에서 문장을 자꾸 연습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야 문장 속에서 날짜 숫자 외우고 누구누구 외우는 사람이 문제 풀리지. 날짜만 들이다 한꺼번에 모아서 외운다든가 또 누구누구 건자를 한 방에 모아서 외운다든가 이거 절대 현장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 볼 땐 좋아 보이죠.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네버 못 풉니다. 이게 짧은 것 같죠. 이게 짧은 것 같은데 이거는 책에 없는 걸 내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법조문들 통째로 아니 우리가 130조를 어떻게 하냐고 그죠?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빈칸 채우라고. 우리가 법이 뭐 어떻게 그 많은 법조문을 넘버링 다 외우나요? 민법 그 유명한 186조도 모르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이따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쉬운 거죠. 이렇게 이런 거. 건표를 이렇게 옳은 거 길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계속 대부분이 몇 문제 빼고는 계속 서술식 또는 빡세운 문제예요. 그렇죠. 시간도 엄청 걸리죠. 시간도 심지어 여기가 지금 여러분 일종 건생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 이거 틀려온 사람들 진짜 근데 이게 보통 엄청 어려운 문제거든요. 바닥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수험생들 수업 시간 내가 일정 건생 동네 한 바퀴 돈다고 돈 1000원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 이거 틀리고 와요. 그래서 두 사람 지금 안매장 당했어요. 이거 틀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얘도 얼떨결에 보면 일정 건생에 해당 이게 건축물의 용도 묻는 문제가 몇 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은 건축법상 용도 이거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굳이 다 안 해도 됩니다 했고. 근데 저는 이거 면접까지 다 외웠죠. 여기 재수생이 있으니까 알죠. 다 했는데도 틀린 것은 뭐냐면 사람 말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정 건생 얘를 다 외워야 바닥 면적까지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동네 수포 1000원 들고 들어가서 마지막 전기차 충전 시설 1000만 원짜리까지 한번 우리 11월 달도 한번 했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산후조리원은 바닥 면적 제한이 없거든.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 아기 낳고 앞으로 쭉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건생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 이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거. 누가 이걸 바닥 면적까지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보통 수험생들은 안 외우죠. 근데 이게 다 외웠었는데 심지어 얘가 지금 농지법이에요. 농지법인데 보세요. 농지법조차도 2개 나오는데 지문 길잖아요. 지문 길잖아요. 그러죠? 지문 길다. 그러니까 문제 요새 출제 경향이 저게 바뀌었구나 하고 제가 문장 중심으로 한다. 그럼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쭉 아직은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교과서 새 거 가져왔죠. 자 펼쳐보면 그 목차는 금방 했는데 6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6페이지에 무슨 법이요 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토는 잘 보세요. 용도 구분. 국토란 말 나라 전체란 얘기죠. 그죠? 나라 전체란. 이렇게. 요 북한은 우리나라, 북한도 우리나라예요.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예요, 영토.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국토의 개념에는 안 들어가요. 우리 국내법이 실증적으로 적용을 못 하거든. 그래서 요 휴전선, 여기에 국토예요, 국토. 국토는 자, 몇 개의 용도지요? 그렇지. 아까 프린트 봤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죠? 얼마나 중요하면 법조문의 교과서의 맨 앞에 있냐고. 맨 앞에. 그래서 국토는 이라고. 대한민국 전체는 항렬이 똑같은 거거든. 요 넷 중에 하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런 거 자, 제일 먼저 무슨 지역? 그럼 서울특별시는 인구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밀집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1도 없었잖아요. 제주도는 아까 도시적인 경우 22% 정도. 제주도는 막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었잖아요. 도시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처음 오신 분들은 도관농자라고도 해야 돼요.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몇 개? 이렇게 유도신문 할 때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몇 개야? 당신 언제 대답해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입에 붙으라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입에서 법률 용어 나와줘야 돼.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대답을 하면서 익숙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 많은 데서 막 질문해가지고 쪽팔리게 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래서 많이 떠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외웁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현황을 띄워보면 서울시를 딱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는 전체가 도시지역이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시지역 22% 얼마 되고 관리지가 한 50몇 프로 됐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18%, 나머지가 농림지역.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농림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이 4개 용도 지역과 자유로운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가 여기서부터 이제 머릿속에 국토는 전국은 몇 개 용도 지역.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그 관계를 모르고 외우면 도대체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 4개 용도 지역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요 국토는. 그럼 여기서 제일 인구가 밀집한 데가 서울특별시잖아요. 딱 끄집어내가지고 서울시단 말이에요. 이 서울시는 전부 다 도시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할까, 또는 상업지역으로 할까, 공업지역으로 할까, 녹지로 보존할까에 따라서 주상공록으로 또 구분돼서 16개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 2, 3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쓱 보는 순간, 자,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도시지역 중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땅이다. 아니면 그 일종 일반 주거의 땅을 사가지고 내가 뭘 지을까 했을 때 어떤 거 지을 수 있는지, 그 몇 층으로 짓는지를 알고 보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벌써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좀 알아야 됩니다. 주거상업공업, 녹지. 여기 지금 목동역이, 여기가 목동가 준주거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준주거라고 돼 있죠. 보이나요? 그 대신 요거는 일종 일반주거라고 돼 있죠. 제1종 일반주거. 그리고 여기 땅은 이 색깔마다 다르거든요. 여기는 일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4층 이하만 지어야 되거든. 여기는 이제 5층, 6층짜리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얘는 이제 준주거니까 용적률 500%. 근데 일종 일반주거는 100, 150, 200%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 땅을 내가 우연히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이 땅도 준주거로 바꿔버리면 여기 땅들은 대박이 나겠죠. 준주거 지역만큼 200%가 500%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용도 지역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면 땅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할 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그럼 서울시에서는 재건축할 때 공급 물량 늘리려면 얘를 3종이나 아니면 준주거로 바꿔주겠지. 그럼 목동 아파트 1단지, 2단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여기 땅 가진 사람들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땅값이 훅 오르겠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라는 걸 어떻게 알지?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발급이 되고 요새는 다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땅에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필지로 나눠지는 거 아셔야 돼요. 필지별로 저 번호가 들어가는 거 알죠? 고유 번호가 있다는 거 알죠? 고유 번호는 몇 자릿수로 쓸까? 고유 번호 19자리에 고유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죠? 앞에 10자리, 뒤에는 9자리. 뒤에 9자리에 1로 시작하면 토지대장 등록지, 2로 시작하면 임야대장 등록지. 그죠? 산 27에 2. 지번이 산 27에 2 하면 고유번호 뒷번호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2, 00, 27에 2라 했나요? 0027, 0002라고 들어갑니다. 앞에 10자릿수는 그 땅의 소재지입니다. 충북 청원군 하면 02, 005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시도 코드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표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배운 적은 있죠? 네. 예. 991의 5번지 땅이에요. 지번이. 그러면 저런 거 보면 중개업자가 이거 원래는 991이었는데 필지가 나눠졌구나. 991의 1, 2, 3, 4, 5, 6으로. 저 땅에 지목이 나오고 여기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제1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맨 먼저 나오잖아요. 12개 나온다고 그러죠. 거기에 따른 용도지역. 목동이니까 서울특별시지.
서울특별시는 아까 전부 도시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도시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죠. 이거 준주거지역.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소리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중로 1로 1류라고 소로 중로 대로 해서 4차단 이상을 중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로를 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은 건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 맹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도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토지 가치는 달라져요. 도로는 넓은 도로를 접할수록 좋은 땅입니다. 도로가 좁을수록 가치는 떨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도 이렇게 모퉁이 땅 있죠. 이 땅이 훨씬 좋죠. 홀라잖아요. 이 땅은 도로에 한 면만 도로 접하고 있잖아요. 얘는 양쪽 다 접하고 있잖아요. 간판 달더라도 여기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땅들이 훨씬 비싸지. 그 다음에 신길동인데 그거 말고 제가 오늘 또 부천하면 또 우리 역곡 아닙니까? 그죠? 부천의 대표동이 역곡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 역곡이잖아요. 색깔이 다 달라요. 요 보라색 있죠? 보라색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대박. 우리 하여튼 요 근처지. 요거 2종 일반 주거. 자연농지. 색깔 다 다르잖아요. 그 만약에 요 2종 일반 주거인데 요만큼을 부천시에서 측량을 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꿨다. 용도 변경했다. 여기 막 빌라 가진 사람들 대박 나는 거죠. 두다다닥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그거 안 놔둡니다. 그거 다. 철거를 다 하고 돈 주고 다 사가지고 빌딩 쫙 올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누가 지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 다음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는지 그걸 공법 시간에 내는 거예요. 시험을.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걸 다 배워놓으면 이런 것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요 용도 지구. 근데 왜 지역이 안 나오고 얘부터 먼저 나오지? 그 지역 현황. 여기 어디 갔니? 서울시잖아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0%. 다 도시지역. 그죠? 부천도 아마 경기도로 나오거든, 사실은요. 경기도로. 부천도 아마 이렇게 알아보면 용도가 나올 텐데, 부천은 대부분이 도시지역이고, 아마 관리지역도 있겠지만은, 아마 도시지역 안에 생산 녹지로 해서 농지가 들어가도, 부천은 아마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뭐 워낙 관광지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이게 용도 지역 현황이고, 우리 용도 지구별 경관지구는 얼마나 지정이 좁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저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9페이지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몇 개? 네 개. 그거는 익숙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자, 제1절, 무슨 계획? 자, 여러분. 얘를 왜 안 떠드냐고 보세요. 33, 32, 31, 한번 건너뛰고 29, 8, 7, 6 계속 나오잖아요. 거의 이거는 뭐 딴 거 나오느라고 하는 건데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부터 외워야 된다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계획이요? 그럼 이번 시험도 나온다는 얘기지. 용어가 아니면 야가 1번이요. 1번부터 답이 턱 나와야지. 1번부터 부들부들 떨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저기 14페이지. 야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11월, 12월 달에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얘를 지금 내가 몇 가지 툭 물어보면 맞힐까? 아니죠. 왜 못 맞히냐? 익숙치 않은 걸 배웠기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얘들이 대답할 정도 되려면 반복이 돼서 노출이 많이 돼서 우리가 국사 시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수천 번을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도 안 게 언제 물어도 누가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삼국 통일한 사람들은 신라 백제 고구려 통일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듣는 순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하네? 강감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워낙에 많이 배운 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인 것이 문제 풀릴 정도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노출을 계속 도시군 기본교육. 얘도 매년 나오잖아요. 출제 빈도 보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면 저기 19페이지에 보면 또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은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 마지막 나온 게 이 비슷비슷한 건데 이게 용어가 낯서니까 듣고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막상 이거 뱉을 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기출 표시 보니까 그 덤성덤성이죠. 덤성덤성이 아니라 얘는 또 그 밑에 입안권자 21회 한 장 넘어가면 그 20페이지 하단에 입안의 제한 몇 회 떠 있죠. 얘는 또 소주대문을 또 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이놈. 도시군 관리계획.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31페이지를 보세요. 31페이지 보면 용도지역이라고 나오죠. 드디어 아까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몇 개 용도지역? 도시, 관리, 농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잘 안 나오죠? 자연환경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요, 보전지역이요. 그까지는 내가.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가 32페이지에 표가 나오죠. 그 도시지역 안에는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라는 게 나와요.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 상업은 중학교 1학년 6원이, 그죠? 중일 6원. 공업은 전용 일반 준공업, 녹지는 보전, 생산, 자연 녹지로 또 나눠지잖아요.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해서 이 용도지역은 21개의 용도지역 제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용도지역별로 각각의 규제를 하겠죠, 국가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한 장 넘어가고 쭉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저기 44페이지. 그건 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용도지구 해서 아까 왜 프린터 준 것 중에 뒷면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게 우리나라 전체 지정된 현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가 9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법 시간에 배워놓으면 어차피 우리나라 모든 땅은 이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들이 지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정된 걸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부동산 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잘 하잖아요. 아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진짜로. 용도지구, 그 다음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는 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용도구역. 제일 먼저 아까 광역도시계획 있었죠. 두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금 나오는 게 용도구역 이렇게 돼요. 그 순서로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용도구역 해가 보니까 2번에 뭐 시가와 조정구역, 그죠? 한 장 넘어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저기 51페이지에 3번이 개발 제한구역, 4번은요 수단자원 보호구역, 5번은요 도시자연 보호구역, 6번은요 입주기재 최소구역 해서 용도구역은 몇 개? 5개요? 5개요? 6개요? 2번부터 시작했잖아요. 2번부터. 그러니까 번호만 보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용도구역은 5개. 그죠? 5개. 작년 시험 됐구나. 이제 며칠 전에 일이니까. 작년 시험에 시가와 조정구역 하나 시험 나왔거든.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면 두 장 54페이지 가면 기반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말 나왔죠. 뭐 우리가 왜 공동군이 뭐 도로 만드네, 공원 만드네 하는 걸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뭐 내가 볼 때 한 2개 나왔나? 이번 시험에 2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66페이지를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돼 있죠. 야가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진 이래로 안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기출 표시는 중간에 건너뛰었죠. 그 왜 그러냐? 이 중간중간에 개별로 들어가 있거든 또. 그런데 33회 시험 작년에만 안 나왔어요. 그래 이번 시험
꼭 나오죠. 얘가 그 주제, 워낙 중요한 주제거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면 70페이지가 제목이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정도. 그 다음에 저기 77페이지를 보면 제목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돼 있죠. 그 단어 자꾸 떠들어야 돼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유, 뭐 무조건 나오죠.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81페이지가 성장 관리 계획 제도가 나와요. 이것도 무조건 이번 시험에 하나 나왔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각종 무수리들, 그거 있잖아요. 그 무수리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래서 12개 중에 10개는 우리가 연습한 데서 나옵니다. 적어도 다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일자, 무슨 법이라고요? 국토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국토의 개발이 아니고, 큰일이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목도 못 외우는데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 날로 묻겠다는 그런 심보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외우고 법 제목 외우고 그리고 전체를 딱 보고 주제별로 공부 딱 하고 하는 거예요. 찬물 한 잔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